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꼭 1년을 맞이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제2의 메르스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의료인으로서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직접 겪은 건양대 병원의 또 수장으로서 1년이 된 게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작년 이맘때는 정말 전화 의료계 또 전 국민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또 건양대 병원에 이 16번 환자가 입원하면서 24시간 메르스와 그 사투를 벌이고 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그런 경험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전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의료계에서는 느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모의 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를 들면은 그 응급실에는 네. 선별 진료소라고 해가지고 예. 감염 환자가 오게 되면은 열이 있는 환자는 별도 격리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선별 진료소를 만들기도 있고 네네. 또 일부 음압병실이 없던 그런 병원에 모두 음압병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전국의 전부 다 모든 의료 종합병원에 음압병실을 아마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또 병원에서는 응급실의 그 침대 간격을 넓힌다든가 병문안 오는 환자를 좀 제한한다든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원장님 말대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도 발생을 한다면 이게 이제 퍼지지 않도록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게 그러니까 의심 환자를 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텐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 의심 환자를 통제할 권한이 병원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일부 환자가 재택 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뭐 골프 치러 간다든가 뭐 울릉도 간다든가 제주도로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또 최근에도 또 외국 분이 그 격리해야 되는데 이제 뛰쳐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까지 하는 지금 이런 게 병원의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을 특히 메르스 같이 그 심각한 감염병 환자들은 병원과 보건소나 이런 데 격리할 그런 권한을 줘야 되고 예. 만약에 이거 말을 안 듣게 되면 경찰이 출동해서 그걸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그런 형사 처벌을 한다든가 또 과중한 그런 그 벌금을 매긴다거나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점들을 좀 개선해 보려면 정부나 국회에서 나서줘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그 법을 좀 만들어서 네네. 이 감염병은 아주 철저히 좀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예. 이게 그날 그 당시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이제 그 진앙지가 병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이야기를 저희가 좀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응급실 감염이라는 게 상당히 세계를 놀래킨 사건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주요 병원들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에 집중해서 응급실을 개선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다시 유입된다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전파를 좀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점, 이 점은 어떤 것들이 더 좀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급실에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예. 열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격리해서 다른 곳에서 음압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성이 있다 하면은 바로 격리 조치가 돼가지고 격리병실로 이동해야 되고 네. 응급실에서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실에서 그 선별 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선별 진료 후에는 각
그 병원에 음압병실이 설치돼 가지고 예. 그 음압병실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한국인들의 병문안 문화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니까 이게 좀 제한을 두는 캠페인도 했는데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메르스 사태 후에 잠시 그 병문안을 자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옛날로 다 돌아가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단체로 병문안을 온다든가 또 시간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건당국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하여금 지키게도 하고 네. 또 국민에게 홍보도 해서 국민들도 좀 같이 협조를 해서 병문안 하는 시간도 지키고 인원수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이게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발병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환자가 이제 몇 명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월 그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올림픽도 있겠고요.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어떤 모기맥의 감염병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신종 감염병에 좀 대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도움 말씀 주시죠. 예, 결국 인류가 최후에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감염병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세계인들이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빨리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항상 세계 어느 곳에서 이 전염병이 생기는지 주시를 하고 만약 발생됐을 때는 의료계와 국민에게 빨리 알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고 의료계도 이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그 전염병이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습득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국민들께서도 그곳에 다녀온 분들은 열이 나게 되면 거기에 다녀왔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네, 병원에 갔을 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과 의료계와 보건당국과 국민이 모두가 합심하여야지만 네. 이러한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도 성숙한 국민 보건의식 기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더운 날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